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선아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판결이죠.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은 1심은 다소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것은 너무 치우쳐진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분할로는 665억 원을 주어라 라고 인정이 됐었어요. 맞아요.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적은 액수죠.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1억 원은 진짜 너무 적은 금액이었어요. 금액이었죠. 네, 그래서 좀 위자료 다소 충격적이었죠. 당황스러운 맞아요. 금액이 아닐 수 없었고, 재산 분할 부분도 이제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모두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빠진 결과 재산 분할 액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인정이 됐었죠. 맞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이혼 사건에서의 재산 분할의 법리를 생각해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된 부부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유 재산이 희석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맞아요. 그 부친으로부터 받은 SK 주식 전량이 다 특유재산으로 해서 제외가 되면서 사실은 분할 대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2심에 가서 이제 바뀌죠. 뒤집어졌죠. 네. 2심에서 위자료는 뒤집어져서 20억 원. 20억 원이 인정이 되고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서 그런 SK 주식들이 다 포함이 됨으로써 1조 3,808억 원여를 이제 노소영 관사에게 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어떤 취지로 이제 결론이 난 건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소심에서 이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편입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노소영의 아버지이신 전 노태우 대통령께서 마련하신 비자금으로 최태원 회장의 선친께 300억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그 지급한 300억 원이 이제 SK 주식 상승에 기여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요 부분이 지금 상고심에서 좀 뒤바뀌는 결과가 생겨났어요. 이 300억 원의 비자금이 기여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300억여 원은 이제 불법 원인 급여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불법 자금으로 모은 것이고 사업에 활용했는지 이런 여부가 이제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오히려 선친에게 이제 지급함으로써 이 불법 자금에 대한 뭐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금전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한 대 걸러서 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단절되지가 않는다. 근데 우리 민법 법리상 불법 원인 급여라는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반환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불법하게 지급되었던 돈, 그러니까 불법하게 기여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도 못 구하고 기여도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했던 그 300억 원을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잘 승계됐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에게 잘 승계가 된 결과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동생에게도 주식을 증여하고 뭐 친인척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거예요. 근데 그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져야 되냐 포함돼야 되냐 부분이 쟁점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이 이제 완전히 축소되어야 된다. 어찌됐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한 처분의 일종이니까 이거를 일단은 썼다면은 빠지는 게 맞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서 이렇게 포함돼서 판단한 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혼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법 원인 급여의 법리를 끌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비자금이라는 것이 그 실체도 확실하지 않고
인정하죠. 사실은 입증이 메모 한 어려운 장으로 부분이죠. 인정이 되었던 네. 부분이어가지고 아무리 그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진실에 뭐 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판결이 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상황 중에서도 불법원인 급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판결로 쓰이는 것은 좀 다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한마디 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판결은 네.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